사회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지만 막상 대학의 인문학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인문학을 다시 또 부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네, 이를 통해 기초학문 육성과 인문계 학생의 취업 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구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한석수 대학정책실장과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실장님 내년부터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이제 코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바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인문학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예. 두 가지로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대학 구조개혁을 지난번 8월에 우리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마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내부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인문학이 그동안에 그 대학별로 좀 특성화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보다는 그 시대 변화 이런 요구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한 우리가 22년까지 이렇게 상정을 해보면요.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 수는 한 40만 정도 된다 그러면은 대학의 정원은 55에서 56만 정도입니다. 한 16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숫자는 한 대학 100개 정도를 전혀 채울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12월 15일이죠. 그때 이제 중장 인력 수급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공학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0년간 예상을 해볼 때 한 21만 명 정도가 이제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인문사회계 부분은 한 31만 명 정도 과잉 공급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인문사회 이쪽은 또 이렇게 취업률이 낮다 보니까 대학에서 구조개혁 압력이 있고 그러면 우선 인문계 이쪽을 조금 줄이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데 목표가 10입니다. 10. 10년 이내에 인문학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 대학을 10개 정도 육성을 하자. 그다음에 또 인문 분야의 취업률도 현재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100위권 대학 10개, 그리고 취업률도 10% 이상. 이렇게 10이군요. 인문계열 졸업자들 취업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다른 그 영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볼 때 전체 평균이 한 67% 정도인데요. 인문 분야는 한 57% 정도입니다. 10% 전체 평균하고도 차이가 나고 다른 자연계열이나 그 사회계열, 공학계열 이런 쪽으로 해보면 뭐 한 9 내지 10% 정도 취업률이 좀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낮은 이유는 인문 분야가 사회 수요하고 이렇게 좀 매칭시키는 그런 교육을 좀 이렇게 좀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회 수요에 맞는 또 융합 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서 취업률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뭐 단지 코어 사업이 취업률을 높이겠다 그 사업만은 아닙니다. 그 인문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를 좀 정말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을 하고 정말 인문 분야에 깊이 있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기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확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온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 사실 그냥 갑자기 나온 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수렴이 됐습니까? 사실은 뭐 지난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2월에 그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통령께 업무 보고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 인문학 이 부분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이제 해 바뀌면서 올해 연초부터 전국 단위로 돌면서 이제 심포지엄도 하고요. 관계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인문 분야는 또 원로들이 계십니다. 원로분들의 뭐 의견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그 지금 인문학의 중요성, 학문의 그 기초로서 인문학의 중요성 이런 것은 다 강조를 하시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지금 우리가 대학들도 인문 교육에 있어서 좀
달라져야 된다 예.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예. 1년 정도 또 각계각층 의견을 그렇습니다. 들은 어떤 결과가 반영됐군요. 예, 예. 그렇다면 이번 사업이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또 이렇게 보호하고 또 시대에 부응하는 인문학을 육성한다.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투 트랙으로 지원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분야에 우선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야 계속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다른 학문 분야도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문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좀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진로 교육 뭐 이런 쪽에도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사회 수요를 좀 반영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인문학 분야에다가 경영이라든지 네. IT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그런 취업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자 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이제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 4가지 발전 모델에 따라서 인문학 발전 모델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예시적으로 네. 이제 모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제시된 그런 모델대로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선 뭐 글로벌 지역학 그런 영역이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지역학 같은 경우는 세계 언어권별로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네. 것입니다. 예. 지역 전문가를 육성을 해가지고 취업도 좀 잘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그 학문 후속 세대로도 지역 전문가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인문 기반 융합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중점으로 하면서 경영이라든지 디자인 분야, IT 분야 이런 실용 분야와 융합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예. 취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 좀 강조를 둔 것이고요. 기초학문 심화 과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기초학문은 주로 외국에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예. 이런 것을 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문 후속 세대, 우수한 인문학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를 기초학문 심화 과정을 통해서 좀 양성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기초교양대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인문대학이 없는 그런 대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인문학적인 역량을 좀 이렇게 좀 심화시키기 위한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인문학과가 없는 그런 경우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학적 그런 역량을 충분히 함양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뭐 공학 분야로 간다든지 네. 뭐 의학 분야로 간다든지 하고 그러더라도 충분한 그런 인문학적 소양, 요즘에 바깥에서 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학교 단계에서 이제 이미 체득하고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여주신 4개의 모델뿐만 아니고 대학 내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모델로도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의 그런 특성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기 학교 실정에 맞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혹은 또 지금 제시된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이렇게 좀 혼합해서 네. 예. 같이 이제 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그 코어 사업 인문계열학과와 또 대학 학과의 어떤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번 질문은 이 대학 그 담당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 단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구성 단위는 우선 이제 인문대학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예. 이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인문대학의 학과 수를 한번 평균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8개 정도 학과가 있습니다. 예. 8개 정도 학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8개 그 학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문대학에 있는 그런 전임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속해 있는 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표에서 보십니다만은 8개 이상 그런 보유한 대학은 참여하는 학과도 70% 이상은 돼야 된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도 전임 교원입니다. 50% 이상은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이렇게, 보면 네. 8개 인문계열 학과가 8개가 기준이 되는군요. 대부분 8개 정도가 평균 숫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8개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 또 적은 경우에 또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분들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표를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요건이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이게? 예. 그 대학들이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인문학 그런 그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선 뭐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예.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필요한 일정 인원의 전임 교원이라든지 학과 이런 것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8개 학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참여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대학들이 우리가 정말로 인문학교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 것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발전 계획을 그래서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학생들의 진로 교육, 취업 역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인문학이 이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지금 3년 동안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3년 지나가지고 딱 이게 스톱되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적어도 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지금 대학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문학 그 과정에 과정에서 뭐 전공을 하는 그런 학생뿐만이 아니라 네. 그 대학에 있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인문 역량을 좀 함양시키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8학점 이상 인문 분야의 그 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공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인문 학생들이 좀 소외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 메울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내년 3월에 이번 그 사업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앞으로의 그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심사는 첫 번째 이제 서면 심사, 그다음에 이제 면접 심사한 네. 다음에 최종 이제 사업 관리자 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이제 최종 대상을 확정을 하고 대학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예, 1단계는 이제 그 서면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1차는 인문학 발전 계획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단위에서 혹은 그 인문대학 단위에서 그 갖추고 있는 현재의 기본 여건, 실적 이런 것들과 인문학에 대해서 대학 전체에서 혹은 인문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 네. 이런 거에 해서 저희들이 한 100점으로 이제 점수를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위의 세부 프로그램별로 네. 또 저희들이 30점, 100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평가해서 토탈에서 130점 해가지고 1차 서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1차 서면 평가가 되면 2차는 이제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 평가를 해서 1차 서면 평가 결과를 이제 직접 예. 오시도록 해가지고 그 필요한 지표를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실지 네. 점검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최종 선정될 숫자의 2배수를 이제 선정을 해서 마지막 사업관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사업관리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이 대학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 타당성 이런 것들도 이제 심도 있게 짚어보고 네. 예.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대학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코어 사업과 함께 내년에 또 프라임 사업도 함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프라임 사업이 어떤 거고, 이 또한 인문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인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예. 프라임 사업은 이제 연한 2천억 정도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의하면 너무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하고 서로 이제 그 수급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프라임
프라임 사업이. 예, 예. 그다음에 프라임 사업이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50% 정도가 네.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거하고 무관한 영역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또 대부분이 또 하향 취업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프라임 사업을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 전망에 의해 가지고 인문 분야는 과잉이다. 또 이공 분야는 뭐 부족하다 하니까 네. 이제 인문 분야를 그쪽으로 좀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대학들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인문학이 위기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은 서로 상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네. 상호적인 관계에 있어서 프라임 사업을 할 때 뭐 인문사회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원을 그쪽으로 조정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좀 축소되는 그런 분야에 전체 프라임 사업비의 10%를 좀 축소되는 분야를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잘 운영돼 갈 수 있도록 네. 할 예. 것인지 이런 쪽으로 이제 10% 정도 예산을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대형 사업에 프라임 대형 사업에 이제 선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코어 사업으로서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10% 이상의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프라임 사업에 준하는 그런 인문학 그런 지능 계획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항상 기회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문학이 자꾸 위기다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을 통해서 인문학이 그 종전의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을 이제 좀 벗어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프라임 사업은 이 프라임 사업과 이 코어 사업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이다라는 예.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그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의 어떤 성공 진행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인문학이 아까 위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저께 이제 아까 제가 법안 말씀을 네네네. 드렸잖아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네. 이것이 어저께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오늘 아마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예. 법안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면은 예. 5년마다 인문학 그 진흥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요. 그렇죠. 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그러면 또 매년 그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각 부처의 차관급들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그 인문학 진흥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잘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고요. 예. 점검을 하고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저희들이 전담 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인문 교육이라든지 그 인문학 진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도 할 수 있고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 또 평생교육 기간까지 그 인문학 교육을 이러이러하게 좀 잘 시켜야 된다는 네. 그런 네.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문 교육이 앞으로 법률에 토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매년 뭐 인문주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학교에서만 그런 인문학 이런 것이 머무르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시민들과 같이 이제 그 향유하는 그런 인문학 이런 거죠. 사실 인문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현명하고 네. 뭐 만족스러운 삶, 유쾌한 삶 이런 것을 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네. 것을 지향하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비도 한 1,000억 이상 뭐 연구 기반을 예산이. 확충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한석수 대학정책실장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